톡도 바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란 하늘 아래 평화로워 보이는 그 바다 밑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을 동시에 협의하기로 합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고요. 이건 단순히 잠수함 한 척 더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톡도를 포함한 우리 바다를 누가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잠수함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봅니다. 둘째, 한미가 왜 지금 핵잠수함 협의를 시작했는지 배경을 짚어봅니다. 셋째, 독도 주변 바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와서 발표한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미 양국이 세 가지를 동시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를 한꺼번에 논의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없이 모두 동시에 진행한답니다. 국가안보실은 벌써 준비를 시작했어요. 핵잠 태스크포스와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 대화 상대가 확정되면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예요. 미국은 이번 공동 팩트시트에서 아주 이례적인 표현을 썼어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단순히 허락이 아니라 적극 지원을 의미하거든요. 미국은 원자력법 91조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이건 지금까지 영국하고 호주에만 적용됐어요. 호주는 오커스라는 안보 동맹을 통해 2040년까지 핵잠수함 8척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이 영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그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겁니다.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딱 6나라뿐이에요. 여기에 호주가 미국 도움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5,000톤급 이상 핵잠수함을 4척 이상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처음 잠수함을 가진 게 불과 35년 전이에요. 1989년 독일에서 만든 장보고급 1200톤급이 시작이었습니다. 초대 함장인 안병구 준장은 독일에서 2년 동안 승조원들과 함께 교육받으며 맨땅에 헤딩했어요. 그 장보고함 1번함이 2025년 11월에 퇴역했습니다. 35년 동안 우리 바다를 지켰어요. 마지막 함장 이재권 소령은 퇴역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보고함은 잠수함 부대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이었다고요. 참 감동적인 말이죠. 1990년대 림팩 훈련에서 장보고급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림팩은 환태평양 연합 해군 훈련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이거든요. 이종무함은 1998년 림팩에서 13척 15만 톤을 가상 격침했고 2주 훈련 기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없어서 최우수 정비함으로 선정됐어요. 박위함은 림팩 2000에서 11척 9만 6천 톤을 가상 격침하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나라 잠수함들이 다 격침당할 때 우리 잠수함만 끝까지 버틴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 단계 더 도약했어요. 1800톤급 손원 1급에 AIP라는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속에서 공기 없이도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일반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해서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AIP가 있으면 2주 이상 물속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수중 체류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거죠. 2018년 드디어 3000톤급 도산한 창호급이 나왔어요. 완전 독자 설계로 세계 8번째 3000톤급 잠수함 독자 개발국이 됐습니다.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입니다. 선진 7개국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국산화율이 76%나 돼요. 뇌 역할을 하는 전투 체계부터 음향 탐지 장비인 소나까지 국산 제품이 상당수 들어갔거든요. 수직 발사관 6개를 달아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2021년 9월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현무포라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500km라고 해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된 거죠. SLBM을 가진 나라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에요. 북한도 시험은 했지만 실전 배치는 못했거든요. 현재는 3600톤급 장영실급을 만들고 있는데 수직 발사관이 10개나 돼요. 도산 안창호급보다 4개나 더 많은 거죠. 게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수중 작전 능력이 훨씬 좋아졌고요. 2025년 10월에 일본함 장영실함이 진수됐습니다. 소나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나는 바닷속에서 소리로 적을 찾는 장비인데요. 말구평 소나라는 걸 독자 개발해서 장착했는데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나 일본 타이게이급에 쓰이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왜 굳이 핵잠수함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게 독도바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좋아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바닷속에 못 있어요. AIP 시스템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공기를 보충하려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핵잠수함은 한번 출항하면 몇 개월이고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연료 보급이 필요 없거든요. 승조원들의 식량과 체력만 괜찮으면 계속 바다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죠. 90일이고 100일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속도도 디젤은 시속 20에서 30km인데 핵잠은 55km 이상 나가요. 거의 2배 빠른 겁니다. 적의 잠수함이나 함정을 추격하거나 피할 때 이 속도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거예요. 잠수 깊이도 다릅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깊이 잠수할 수 있어요. 깊이 내려가면 적의 소나에 잘 안 잡히거든요. 바닷물 온도층이 소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핵잠수함의 진짜 가치는 억제력이에요. 싸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힘입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핵잠수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적들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디젤 잠수함은 일정 시간 지나면 충전하러 나와야 하니까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핵잠수함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을 전제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억제력인 거예요. 독도 바다를 예로 들면 디젤 잠수함은 2주마다 교대해야 해요. 한 척이 충전하러 나가면 다른 한 척이 들어가는 시기죠. 그런데 핵잠수함이 있으면 몇 개월이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는 신호. 사라지지 않는 감시가 바로 억제력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저 바다에 한국 핵잠수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탐지당하고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사실과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를 구분해서 전해드릴게요. 먼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일본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외교청서에서도 매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해상자위대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도 북동쪽 약 100km 동해 바다에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북한 어선 구조 작업 중이었는데 일본 P1 초계기가 거리 500m 고도 150m로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했어요. 우리 함정은 인도적 구조 작업 중이었는데 일본 초계기가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을 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올해 4월에도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북한의 해안 상륙에 대비한 훈련을 하려고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일본 방위성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냐고 문의했다고 해요. 그러자 한국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항행경보구역 설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주변 바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 소류급 12척과 오야시오급 11척 총 23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어요. 일본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저소음 기술이 뛰어나고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형 잠수함에 탑재했어요. 일본은 매년 잠수함을 한 척씩 계획적으로 발주합니다. 2004년부터 쭉 이어온 정책이에요. 잠수함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공식 보도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해양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되는 내용이에요. 일부에서는 독도 주변 바다에서 국적 불명 잠수함이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시기나 구체적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군사 기밀이기 때문이죠. 일본 잠수함이 독도 인근에서 한국 저주파 소나에 발각돼 철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구체적 사건은 공식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군에서 공식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 잠수함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가?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2011년 독도에 있는 일본산 레이더를 모두 국산으로 교체했습니다. STX 엔진이 개발한 해상 감시용 레이더예요. 해저 수중 감시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된 말구평 소나는 탐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어요. 예인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등 모든 소나 체계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군 관계자들은 독도 주변 바다는 우리가 상시 감시하는 구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바다였다면 이제는 보고 듣고 기록하는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해군의 대잠 능력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런 바다 및 이야기들이 뉴스 한 줄로 지나가기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당시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선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함께 연구한 결과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 실험용 원자로 건설과 실험, 잠수함 설계와 건조 진수까지 1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해요. 한국은 4,000톤급 이상 잠수함 선체 설계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원자로를 안전하게 경납하고 승조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게 하는 선체 설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핵잠수함용 원자로 기술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핵연료 공급이에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잠수함 선체 설계가 어려웠지만 우리는 반대로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프랑스 사례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바라쿠다급이라는 핵잠수함을 운용하는데 상업용 원전과 같은 낮은 농축도의 핵연료를 써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허용하는 20% 전홍축 우라늄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10년 가까이 핵연료 교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무기 보유가 복잡해요. 게다가 일본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지역 패권 야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핵연료를 미국에서만 공급받아야 해요. 밀봉형 원자로 형태로 핵연료를 독점 공급하면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저위험 고욕과 선택지인 거죠.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묶여 있어요. 핵잠수함을 갖더라도 미국의 통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쓸 위험이 극히 낮습니다. 방어 목적이 명확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 조선업을 살리면서 한국의 기술을 이전하는 일석이조 전략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빠르면 2030년대 중반에 첫 핵잠수함이 나올 수 있어요. 비용은 한 척에 2조에서 3조 원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원자력 산업, 조선업 방위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하거든요. 일본도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2025년 타카이치 총리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을 국방 정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상 핵잠수함을 의미하는 거죠. 중국은 이미 12척을 운용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재래식 잠수함에 의존하면 불리합니다. 10년 후쯤 되면 독도 주변 바다에 한국 핵잠수함이 조용히 순찰하고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상대는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핵잠수함이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도발하지 못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5년 전 잠수함 한 척 없던 나라가 세계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려고 해요. 독도 주변 바다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기록하는 능력을 갖췄어요. 핵잠수함이 있으면 이 능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1990년 장보고함, 초대 함장 안병구 준장부터 지금 장형 실급 만드는 엔지니어들까지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맨 땅에 헤딩하며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서, 선전이 아니라 실력으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독도 바다는 여전히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당하고 나서야 아는 나라가 아니라 미리 보고 대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바다가 아니라 보고 듣고 기록하는 바다를 갖게 된 겁니다. 이 변화는 흥분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위치까지 왔다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주들 세대를 생각하면 핵잠수함이 꼭 필요할까요? 독도 바다를 지키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독도 주변에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